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된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동기였고 함께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어요. 연애 시절엔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대충 넘어가거나 가끔 누나 이야기만 하고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는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말하기 힘든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랑 누나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몰라.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는 집에 남자들을 자주 들였고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다고 했어요. 어린 남편과 시누이는 집안일은 물론 끼니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어머니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여지없이 욕을 하며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항상 밝고 착해 보였던 남편에게 이런 아픈 과거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시누이는 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모았고 성인이 되자마자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로 와서 자취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 그동안 많이 반성했고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며 말이죠. 아무리 밉고 싫어도 엄마이기에 남편과 시누이는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만 더 믿어보자며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남편과 시누이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계속 전화하며 귀찮게 하니 남편은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매달 꾸준히 돈을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론 남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편을 저는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죠. 결혼 준비를 하며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인사를 드리러 가기 며칠 전부터 걱정이 됐어요. 남편에게 들은 시어머니의 과거가 워낙 충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과거의 일이고 시간이 지났으니 조금은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꽤 상냥하게 맞아주셨어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죠. 대화도 살갑게 하시며 우리 며느리 얼굴 참 곱다. 성격도 너무 좋네. 라며 칭찬도 해주셨죠. 꽤 괜찮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칠 때쯤 시어머니가 슬쩍 물으셨어요.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거니? 회사 가까운 곳으로 구할 예정이에요. 라고 남편이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집 계약 끝나잖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셋이 같이 살면 너무 좋겠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당황했고 남편도 말 없이 시어머니를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너희 둘 다 회사 다니잖아.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살림하기도 힘들 텐데 내가 해주면 얼마나 편하겠니?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림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뻔한 태도의 당황을 넘어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치 없이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어릴 때 내가 만들어준 음식 정말 좋아했거든. 지금도 손맛은 그대로야. 내가 밥 해주면 너네도 편하고 좋잖아.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둘이 살 거예요. 엄마랑 같이 살 일은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더니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해주는 게 싫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그냥 방 한 칸 쓰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남편은 여전히 단호한 태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 둘만의 가정을 꾸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랑 아무 상의도 없이 엄마 마음대로 갑자기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저희도 저희만의 계획이 있는데요. 왜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려고 하죠? 시어머니는 계속 고집을 부렸지만 남편이 계속 단호한 태도로 이야기하자 화를 내며 먼저 식당을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많이 놀랐지. 너무 걱정하지 마. 결혼하고서도 당신하고 엮이는 일은 없게 할게. 그날 저는 남편에게 정말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시어머니와의 접촉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세아가 반찬 좀 가져다 주고 싶은데 지훈이가 절대 집을 안 알려주네. 반찬만 전해주고 바로 갈게. 주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니 더욱 고민되었죠. 아직도 지훈이가 나 많이 미워하지?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근데 나도 정말 많이 반성했거든. 지훈이랑 잘 지내보고 싶은데 도저히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네.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이야기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절대 안 된다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지만 제가 계속 설득하니 남편은 고민하다가 집 주소를 알려주자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시어머니가 오셨고 정말 반찬만 주고 가셨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 뒤 시어머니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수리하는데 이틀이나 걸린다는구나. 내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도저히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수리될 동안만 너희 집에서 있어도 될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정말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틀만 계신다고 하니 일단 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집으로 오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아프다며 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주무셨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눈을 떴는데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일어났니? 아침 먹고 가. 저와 남편은 식탁 앞에 앉았어요. 남편은 말없이 몇 숟가락 먹더니 입맛이 없다며 먼저 출근해버렸어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아, 정말 미안한데 보일러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 내가 며칠 전에 월세 내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어.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저는 흔쾌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다. 근데 이건 지훈이한테는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걔 성격 알잖아. 괜히 싸움 날 수도 있고.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니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온갖 이유를 만들며 저희 집에 계속 오셨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왔니? 시어머니는 저희 집 비밀번호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저번에 비밀번호 누르는 거 옆에서 봤거든. 기억력이 좋아서 외웠지 뭐야. 시어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 아들 집인데 허락받고 와야 하니?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비밀번호를 이용해 제멋대로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오실 때마다 부엌을 자기 집처럼 쓰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가 먹으려고 사놓은 고기며 과일까지 멋대로 꺼내서 요리하고 말도 없이 음식을 싸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와서 제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고 사용하고 마음에 든다며 무작정 달라고 하기도 했죠.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고 어쩌다 한번 부탁하셨기에 저도 부담 없이 도와드렸지만 이제는 금액도 커지고 당연하다는 듯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거절이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더니 너도 나 무시하는 거지? 됐다. 됐어.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들에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엄마를 모르는 척 하겠다는 거야? 결국 남편은 지금까지 쌓여왔던 것이 모두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날 키웠다고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매일 남자 만나느라 나랑 누나는 신경도 안 쓰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감기 걸려서 엄마한테 아프다고 한마디 했는데 엄마 기분 안 좋다고 때렸잖아요. 엄마는 엄마 기분 안 좋을 때마다 나랑 누나 때리면서 풀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아, 그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너희 아버지도 없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그땐 나도 젊었고 철이 없었어. 아무리 힘들고 철이 없어도 내가 낳은 자식들 사람 취급도 안 해주지는 않아요. 지훈아, 이제 그만해. 엄마는 저를 아들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냥 돈줄로 생각하잖아요. 엄마 필요할 때만 불쌍한 척하면서 연락하고 엄마 요구 안 들어주면 엄마 버리는 나쁜 아들로 만들잖아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지연아, 얘네 좀 봐라. 나를 내쫓으려고 해. 아들이 엄마를 버린다니까. 하지만 시누이도 시어머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제발 적당히 좀 해. 언제까지 우리 인생 망칠 거냐고. 시누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남편에게 끌려나가듯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계속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닌데 저에게 미안해하며 고개도 들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부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거든요. 이사를 하고 휴대폰 번호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남편은 아예 시어머니와 연을 끊기로 작정했고 저도 그런 남편을 도왔습니다. 나중에 시누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서 나간 그날부터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 실컷 키워놨더니 부모 취급도 안 해준다. 라며 온갖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친척들도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들에게는 당연한 이런 평범한 일상이 자신에게는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